온도와 습도가 높은 여름철에는요, 땀까지 많이 나죠. 그러다 보니까 곰팡이나 세균이 번식하기에 참 좋은 환경입니다. 특히나 이런 균들이 우리 몸에 침입할 경우에 여러 가지 질환에 걸릴 수가 있고요. 피부 질환 역시 예외가 아니죠. 곰팡이나 세균이 피부에 침입을 하게 되면 무좀, 습진 이런 각종 피부 질환에 걸리기가 쉬운데요. 자, 오늘은 그래서 여름철에 특히나 더 주의해야 하는 피부 질환에 대한 이야기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돈키호테의 척척 박사님, 보성한 의원 이만희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오늘 피부 질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여름철에 네. 여러 가지 위생 관리를 못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피부 질환 네. 무좀 이야기를 앞서 했습니다. 많습니까? 굉장히 많죠. 특히 여름에 많이 늘어나는 이유는 온도와 습도를 너무 좋아해요. 곰팡이 균이, 진균이라고 하죠. 이제 네네. 그런 애들이 저희가 이렇게 카펫이 있거나 이런 환경에서도 킁킁한 냄새 나는데 다 곰팡이잖아요. 네. 사람 몸에도 당연히 곰팡이가 살게 되고 사람 몸을 좋아하는 애들이 이제 사람 몸 중에서도 그 숨어 있는 부위, 그리고 습도가 높은 부위,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 이런 데 가서 이제 장기 번식을 하게 되고 그것이 혈류를 통해서 몸 안에까지 아예 들어가서 사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아주 고질적인 이제 무좀을 형성하게 되죠. 그럼 겉이 아닌 몸 속까지 침투를 했을 때 무좀이라는 질환으로 발견이 되는 건가요? 이제 피부층을 이제 침투했을 때 그 발톱이라든지 진피층이라고 하는데 침투하면 주로 이제 무좀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 원인은 곰팡이균, 진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백선균이라고 합니다. 백선균. 예, 이제 여성분들 그 질염을 일으키는 칸디다균이라든지 이런 뭐 백선균 같은 여러 가지 그 균들이 이제 몸에서 번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습도라든가 온도를 잘 조절하지 못했을 때라고 하는데 우리가 무좀하면은 보통 발을 떠올린단 말이죠. 그렇죠. 네. 왜 발에 무좀이 특히나 많을까요? 가죽으로 둘러싸고 있잖아요. 신발이. 헝겊이나 가죽. 그래서 가장 발병률이 높은 거의 뭐 열이면 8이 무좀을 앓고 있는 군이 이제 군인들입니다. 지역군이. 예, 그 내무반 생활을 하고 맨발로 같이 막 다니고 그런데 또 겨울에 이렇게 전방 같은 데서 초소근무를 쓰게 되면 막 다 감싸고 양말도 두껍게 신고 그러면서 그 전투화 신잖아요. 예, 그런 상태에서 발의 청결 건조하게 한다든지 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이제 온도와 손발이 또 땀이 많은 부위이기 때문에 그런 땀들이 또 꾸준히 습도를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가장 많이 생기는 것이 손발이라서 그 중에서 이제 손에도 많이 생기긴 하는데 이제 신발로 감싸고 있는 발이 더 확률이 높죠. 손에도 무좀이 생겨요? 네. 손톱 무좀 많이 있습니다. 손톱 무좀 말고 손 자체에도 생깁니까? 그럼요. 어느 부위도 이제 확률이 적고 주변에서 많이 보질 못해서 그럴 뿐이지 그 병원에 많이 오시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사회생활도 좀 힘들고 사람들 만나기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옮을까 봐 걱정되고 하는 부분 때문에 뭐 우울증이 온다든지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자, 무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솔직히 발에 대한 무좀은 뭐 우리 아버지나 아니면 뭐 우리 오빠 남동생 이렇게 보통 남성분들한테 조금 많이 있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세요. 그렇죠. 무좀이 여성과 남성 비율이 좀 나옵니까? 남성이 훨씬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뭐 먼저 말씀드린 군인도 이제 대부분 남성이기도 하지만 이 남성 호르몬이 많을 때는 이제 그 남동생들이나 남자 형제분들 있으신 분 알겠지만 빨래 같이 못 빨잖아요. 그래요? 네. 남자들 옷에서 나는 특유의 냄새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땀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대한선, 이제 소한선 이렇게 나눕니다. 땀구멍이 그 중에 소한선은 냄새가 거의 없는 즉 피지가 없이 그 물만 나오는 그런 땀구멍이 있는가 하면 피지가 많이 이제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피지가 그 남성 호르몬에 의해서 많이 발달하고 그것이 특히 청소년기에 그 땀에 이제 지방을 끼게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것들이 냄새의 원인이 거기에 또 그걸 먹이로 해서 균들이 번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자,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무좀하면 우리가 약간 냄새 쪽으로 많이들 생각을 하십니다. 또 전염이 될까 뭐 이런 걱정들도 많이 하시고요. 전염성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해볼까요? 전염이 어느 정도로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좀이 있다 내가. 그러면 가족들하고 어느 정도로 격리를 해야 됩니까? 일단은 수건은 전용 수건이 있으셔야 되죠.
아, 수건은 전용 수건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쓰는 수건을 가족들이 함께 쓰면 안 된다. 그렇죠. 그것뿐만이 아니고 양말도 사실은 당연히 따로따로 쓰시겠지만 각종 이제 그 동성인 경우엔 같이 쓰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크기가 비슷하니까. 다른 그런 것 때문에 또 그 양말을 신은 채로 외부에서 그 바깥 활동을 하고 운동을 하고 와가지고 남동생이 여기저기 돌아다닌단 말이죠. 그렇죠. 집안에서. 땀이 있는 채로 균이 있는 채로. 그랬을 때 맨발로 다니던 엄마나 누나와 여동생이 같이 다니면서 옮기도 하기 때문에 또 무좀의 특징은 그냥 단순히 가렵고 붓고 갈라지고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피가 난다든지 심각할 때는. 또는 발바닥 전체가 인설이라고 해서 비듬처럼 하얗게 이제 그 껍질이 벗겨지는 증상도 있거든요. 그런 인설 속에 균이 엄청 많습니다. 네, 그걸 막 뿌리고 다니는 거죠. 그렇구나. 거기다가 부부간에는 당연히 자다 보면 뒤척뒤척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발 있는 쪽이 또 이렇게 닿을 수도 올라오기도 있고. 하고 뭐 그러면 또 이불을 이렇게 쓰다가 뒤집어 쓰기도 하고 이런 모든 동작이 전부 전염의 경로이기 때문에 위생에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앞서 무좀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나누다가 이제 일부가 마무리가 됐어요. 무좀은 잘 옮는다. 그만큼 이제 땀이 난 상태에서, 그러니까는 균이 조금 번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인 상태에서 집안을 막 걸어 다닌다면 그 뒤에 맨발로 걸어 다니는 다른 이제 무좀이 없는 사람들도 옮을 수 있다. 그럼요. 네. 그러면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외에도 다른 부위에도 무좀이 걸릴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조심한 예방법이 필요합니까? 예방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균은 살아있는 생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날 공격하려고 항상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습도가 높지 않은 상태를 유지해 주는 것이 일단 중요하고요. 또 서늘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좀균은 이제 따뜻하고 습도 높은 걸 아주 좋아하는데 그래서 여름에 저희 방바닥 쩍 달라붙어 떨어지잖아요. 방바닥이. 그런 상태가 습도가 높은데 그런 상태에선 방바닥에서 그 균이 살아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오래 살아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누가 있다가 내가 또 발을 디디면 씻게 되기 때문에 청결이 제일 중요하고요. 자주 닦아주시고 이런 그 알코올이나 식초 같은 걸 갖고서 이렇게 소독해 준 것도 중요한데 그런 걸 하면서 더불어 이제 그 본인의 습도가 높은 부위를 항상 말려주시는 그래서 양말을 신을 때도 다 말린 다음에 양말을 신으셔야지 습기가 살짝 있는 채로 신어버리면 그 안에 습도가 계속 유지돼 거기 다 신발을 신어버리잖아요. 계속 이제 무좀균이 내 세상이구나 이렇게 쭉 번지게 되고 점점 깊숙이 들어와서 혈관 속까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런 분들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양말이 있거든요. 선호하는 양말. 그렇죠. 그거를 어제 빨았는데 오늘 덜 말랐네. 아이 몰라 하고 신어서 버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름철에 이렇게 장마철 같은 때 샌들 같은 거 신어주는 거 발이 좀 오픈된 이런 게 무좀 예방에 도움이 좀 될까요? 무좀에는 좋죠. 근데 저희가 이제 항상 여러 가지 할 때 디스크 이런 얘기 할 땐 절대 신지 말라고 하는 게 또 그렇고 이게 참 그 신으세요 안 신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실제 무좀 치료를 할 때는 신발을 다 바꾸는 것을 권장합니다. 바꾼다고요? 신발 안에는 깔창에 무좀균이 득식을 하죠. 그래서 무좀 보면 꼭 한쪽 발에만 있는 분들 많습니다. 양쪽에 있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 그럴 때 보면 신발지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항상 무좀이 있는 발이 더 더럽습니다. 오랫동안 한쪽만 계속 이제 무좀균이 이제 번식을 한 거죠. 그래서 모든 신발이 다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살균용 또 이제 가루들이 있습니다. 이제 시중에 판매가 되는데 그런 걸 통해서 세척을 하든가 아니면 아예 신발을 좀 바꾸든가 최소한 깔창이라도 좀 바꿔주시는 것이 좋은 것이 대부분 이렇게 바쁘게 사시는 분들이 무좀 잘 생기는데 청결하게 할 시간이 별로 없고 나는 발은 잘 씻었는데 양말도 잘 빨아서 잘 신는데 했는데 막상 신발을 보면 이제 신발 깔창을 꺼내 보면 신발 깔창 끝에 그 먼지가 쌓여가지고 층을 이루고 그게 이렇게 물러보면 약간 습기가 있고 냄새가 나거든요. 시중팔 그 안에 무좀균이 득식을 하는 거죠. 그렇구나. 우리가 보통 신발은 겉에 보이는 부분은 자주 깨끗하게 해주는데 안쪽까지는 신경을 잘 못 쓰거든요. 자, 앞서 하려던 질문 중에 하나 못했던 거. 무좀균이라는 게 냄새도 많이 동반을 합니까? 그럼요. 발냄새의 큰 원인이 되는 것이 또 무좀균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냄새 좀 특이합니다. 킥킥
독특한 냄새가 나거든요. 그냥 발꼬락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아이들 안 씻고 맨날 씻고 자라 그러면 안 씻고 자고 뭐 이러다 보면은 나중에 가보면 발꼬락내 나는 거랑은 좀 다릅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실제로 때나 이런 것이 번식을 한 경우인데 무좀은 쾌쾌한 이제 아무래도 곰팡이류이기 때문에 쾌쾌한 냄새가 나는 특유의 발냄새를 동반하게 되고 네. 신발을 맡아보면 또 신발이 양쪽의 냄새가 다른 분들 오. 네. 아, 이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냄새가 이제 존재하죠. 그렇군요. 질문들도 꽤 주고 계시는데요. 한 분이 이런 질문 주셨네요. 40대인 아들이 오른쪽 발바닥 전체에 무좀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피부 한 겹이 벗겨지도록 가렵다고 하는데 별별 약을 다 발라도 낫지를 않네요.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피부과에도 가지 않고요. 보기에 참 딱합니다. 좋은 방법 없을까요? 라는 말씀 주셨네요. 맞습니다. 제일 치료가 어려운 것이 바쁜 분들이거든요. 무좀균은 보통 치료를 해도 그 아침 저녁으로 2번 정도는 케어를 해주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이제 바깥 출입을 하시니까 네네. 갔다 오셨을 때 또 닦아주셔야 되고 잘 말려주셔야 되고 드라이로 말리고 그다음에 바르는 약 이런 거에는 뭐 시중에 많거든요. 연고라든지 액체형이라든지 그걸 발라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게 되는 거고요. 실제로 그런 치료를 몇 주는 하셔야 되거든요. 하고 나서도 몇 주간 계속 지속 관찰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역시나 또 여전히 이제 바쁘시죠. 그러면 또 남성분들이 아까 잘 걸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술입니다. 뭐 여성분들도 술 드시지만 남성분들은 술 드시고 나서 그냥 와서 주무시는 경우 많거든요. 그러면 밤새 그 습도 높은 상태의 양말이 계속 이제 번식처가 되기 때문에 또 술 자체가 면역력도 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면역이 떨어진 몸에서 무좀균이 아주 쉽게 번식을 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술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조심해야 될 거 많고 장기 치료를 하고 바쁘고 이런 사회적인 특성이 무좀을 못 고치는 이제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거죠. 일단은 무좀에 한번 걸렸다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네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가장 키포인트고 그것 때문에 못 고친다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치료가 사실은 귀찮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식초 같은 걸로 이렇게 바닥을 좀 자주 닦아서 소독을 해주는 게 살균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간혹 가다가 무좀 걸리신 분들이 식초로 발 닦으시는 분들도 네네. 있거든요. 네. 그것도 도움이 되나요? 아,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력한 치료제를 맨날 발라도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쉽게 그 식초의 효과를 느끼지 못하시는 경우도 많고 사실 실제 식초를 사용을 하면 그 무좀균보다 더 약한 게 피부입니다. 그래서 피부가 상하죠. 그래서 피부가 막 껍질이 벗겨지고 이런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고요. 너무 실제로는 뭐 아프네. 한 대야 정도를 식초 반, 물 반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걸 하더라도 저희가 나쁘진 않은데 특히 네. 냄새 제거에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 음식을 할 때 오렌지라든지 기타 라임 같은 거를 하고 나면은 산이 비린내가 있는 거. 사라지잖아요. 네. 그게 단백질 분해를 해주기 때문인데 그런 거와 똑같은 작용으로 발냄새를 개선하기 위해서 식초를 사용하는 것을 권해드리지만 흐리게 쓰는 것이 좋고 그리고 자주 쓰지 않는 것이 좋고 그것이 무좀의 직접적인 치료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고 사용하신다면 뭐 무난하시겠습니다. 그럼 앞서 질문 주신 분 아들이 피부가 벗겨지도록 가렵다. 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그리지 마라고 손을 잡아둘 순 없잖아요. 네. 그러면 손에도 이제 무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손으로 어떻게 갑니다. 이 가려운 걸 일단 막아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치료를? 보통은 이제 그 상처가 낫느냐 아니면 상처가 없는 상태냐에 따라 다르게 되는데 약을 도포하는 것이 제일 빠른 길입니다. 약국에도 이제 처방을 받지 않고도 구할 수 있는 약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런 약을 해서 발라주시면 즉시 가려움증을 가라앉을 수 있기 때문에 약품에 요새는 이제 약품이 많이 발달해서 그런 것이고 과거에는 뭐 별 다른 것들 많이 썼습니다. 뭐 마늘을 어떻게 쓰거나 그런 거 다 이제 효과가 없거든요. 다시 이제 싼 종류가 이제 단백질 분해를 하니까 그런 정도 도움을 되면 한번 상처가 없다면 식초물에 한번 담가 보시고요. 담그더니 따갑다 그럼 상처가 있으신 거거든요. 그럼 사용하지 않으셔야 되고 바로 약을 이제 사용해서 가려움증을 없애시는 것이 좋습니다. 4704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제가 무좀이 있습니다. 양발이 다 있는데요. 제 아내가 집에서는 꼭 양말 신고 다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시라도 가족들이 무좀에 옮을 수 있다고 양말을 신고 다니도록 하는데 발이 건조할 때도 그러니까 촉촉하지 않을 때에도 무좀을 옮길 수 있나요? 집에서 양말 신고 다니기 힘듭니다. 이제 치료가 되지 않으시면 치료가 완치가 돼서 저희가 검사를 해서 배양 검사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확인된 다음에도 보통 2, 3주간은 다시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자인 경우에는 당연히 마르던 습도가 있던 무좀균은 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양말을 신고 다니시는 게 뭐 아주 자녀들한테 옮기지 않을 정도 철저하게 하시려면 그러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본인한테는 안 좋지 않습니까? 좀 바람이 통해야지. 그럼요. 예. 그래서 빠른 치료 그리고 또 아이고. 사용하실 때 그 슬리퍼류를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실내 슬리퍼. 근데 통풍이 잘 되는 네. 그런 신발을 신으면 아무래도 좀 낫겠죠. 자, 발에만 너무 국한되지 않고 다른 부위도 좀 얘기를 해봐야겠어요. 발톱이나 손톱의 무좀도 요즘에 굉장히 많이들 겪으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발바닥 전체에 이렇게 퍼지는 그런 류보다 지금 말씀하신 발톱이 훨씬 더 환자군이 많고요. 발톱 같은 경우에는 특히 발톱 관리를 잘 못하시는 경우들이 어떤 경우들이냐면 너무 짧게 깎거나 너무 길게 깎거나 이런 이제 길이에 대한 부분도 있고 발톱 밑이나 손톱 밑을 이렇게 보면 세균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열심히 닦아도 그렇습니다. 아마 뭐 이런 얘기 방송에서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손톱을 깎고 나서 발톱은 당연히 냄새가 나겠죠. 무좀 환자분들은 손톱을 깎고 나서도 바로 냄새를 맡아보면 냄새가 많이 납니다. 내가 이렇게 손 굉장히 깔끔하게 잘 씻는데 그냥은 잘 안 나요. 안 나죠. 그런데 손톱을 깎고서 맡아보면 그게 뭐냐면 손톱 밑에 발톱 밑에 그 틈에 세균이 많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실제로 손에만 한 2억 마리 정도의 세균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때 손 열심히 닦으라고 바이러스, 세균 맞아요. 뭐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인데 곰팡이 이런 손만 것이 씻어도 그럼요. 사람 몸에는 10억 마리의 바이러스가 있다고 합니다. 바이러스 덩어리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 중에 뭐 이제 내 몸에서 충분히 면역을 획득한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이 새로운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병을 일으키잖아요. 이제 그런 이제 균들 중에도 이제 바이러스 말고 세균 중에도 이제 무좀균 같은 것이 손톱 발톱 밑에 존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이 삭게 되고 벌써 이렇게 딱 손톱 발톱 무좀이 있으면 그 색깔이 달라집니다. 아, 색깔이. 이 큐틴층 이게 반짝반짝하잖아요. 큐티클. 일단 예. 이게 사라집니다. 아. 그래서 발톱 같은 경우에 그런 것이 사라지고 또 줄무늬가 많이 생기는데요. 흰색 줄무늬나 노란색 줄이 양쪽에 측면에 생긴다든지 또는 발톱을 깎는데 부스러지는 경우 있죠. 부서진다든지 또는 이제 특히 새끼발가락이 많이 생기거든요. 네. 세 번째, 네 번째 발가락 사이에 또는 네 번째, 다섯 번째 발가락 사이에 생기는 경우가 제일 많은데 그 발톱들이 굵어져 가지고요. 나중에 발톱을 깎으려고 했는데 발톱에 손톱깎이가 안 들어갑니다. 두꺼워져서. 그런 경우도 다 무좀에 대한 후유증이고요. 깎은 발톱을 이렇게 쫙 가만히 보면 그 안에 구멍이 숭숭숭숭 뚫려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도 부서진다든지 이런 것들 모양이 변형된다든지 그렇다고 또 너무 바짝 깎으면 그 발톱이 안으로 자라잖아요. 내성 발톱이 또 맞아요.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너무 짧게 깎으라고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너무 길게 깎기도 좀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얇게 조금씩 자주 깎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하얀색 부위가 들뜬 부위가 최소화되게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면 점점점 짧아지니까 살짝만 남기채로 하고 그러면서 계속 소독해주고 그럴 때 이제 한 번 정도씩 이제 그 식초를 섞어서 닦아준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세균 좀 바이러스 좀 줄여주고 이런 거를 정성 들여서 해주셔야 됩니다. 쉽지 않죠, 사실.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이렇게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일 아트 같은 거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손톱을 기르는 경우들도 많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그러면은 손톱에 무좀을 일으키는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네일 아트 하시는 분들은 그 하시기 전에 깔끔하게 유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낫습니다. 발톱에 주로 생기죠. 이제 발에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샌들 신고 이렇게 그쵸. 여름에 다니시는 분들 보면 하고 다니시는데 이제 아무래도 발톱에 문제가 있을 때 그런 걸 하시게 되면 이제 그 다른 곳으로 퍼지게 되죠. 옆에 발가락으로 발을 점점 옮겨가게 되거든요. 다섯 번째, 네 번째에서 이제 시작했을 때 바로 치료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1103님께서 여름이라 발톱 패디를 받으러 네일샵을 갔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발톱 무좀이라고 하시네요. 가렵다는 증상은 없었는데 발톱 무좀은 가렵진 않은가 봐요. 아닙니다. 가려운 증상이 있고요.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고 또는 붓는 분도 있고요. 살이 터지는 분들도 있고요. 아이고. 특히 발가락과 발가락 사이에 그 접히는 부위 있죠. 네. 그 만나는 자리 그 부위가 이렇게 발가락 모르고 사셔요. 잘 안 벌리니까. 근데 양방에 이렇게 벌려서 보면 빨갛게 그 터진 흔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위에 이제 식초나 이런 게 되면 엄청 쓰라렵죠.
근데 그런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발톱 무좀 있는 분들의 상당수가 발 잘 안 닦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샤워할 때도 한쪽 발로 한쪽 발 이렇게 밀죠. 이렇게. 그런 거 보셨죠? 상상이 되네요. 예, 네. 저희는 목욕탕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목욕하시는 분들이 샤워 부스에 서서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목욕 의자를 놓고 닦는 분이 있습니다. 목욕 의자를 놓고 자기 발을 열심히 닦아주고 하셔야 되는데 샤워 부스에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굽혀서 하지 않고 한쪽 발로 반대발을 닦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발톱 사이를 전혀 닦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발톱 사이도 닦아야 되죠. 그렇습니다. 맞아요. 발톱 사이와 발톱 밑에 쪽과 각질도 다 벗겨주시고 비누칠을 하고 다 해서 발톱도 다 소재를 하고 냄새도 확인하고 완전 건조시키고 이렇게 해서 발의 건강을 위한 그 세종만 한 20-30분 정도 투자를 해서 관리를 해야만 사실은 무좀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신 분들은 사이에 이제 틈이 갈라지고 건조해져서 붓는 분들 껍질 벗겨지는 거는 아주 많고요. 가려움증이 없는데도 이제 그런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야, 그렇구나. 사실 오늘은 무좀과 습진 이렇게 피부 질환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했는데 무좀 얘기만 해도 오늘 뭐 그렇죠. 네, 한 시간이 금방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질문도 많이 주고 계시는데 533 하나님께서 무좀약을 바른 뒤에 24시간 동안은 세척을 하지 않는 게 약이 스며들기에 좋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 말이 맞는 얘기인가요? 라는 얘기를 주셨네요. 뭐 24시간까지는 아니지만 최대한 오랫동안 이제 유지되게 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권장을 할 때 자기 전에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아, 바르고 자라. 네, 저녁 먹고 바로 씻고 나서 바르고 그러고 나서 다음 날 아침까지 하면 한 12시간 가까이 유지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낮에 또 이제 또 씻고 나가게 되면은 무좀균이 이제 그 양말에 감싸인 채로 약물도 없이 이제 있게 되면 또 커지기 때문에 발로도 그대로인데요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약물에 노출된 시간이 적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24시간이면 훨씬 좋죠. 근데 그 사실 쉽지 않죠. 아니 지금 제가 웃은 이유가 2732님께서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되나 싶긴 한데요. 저희 아빠가 무좀이신데요. 발을 씻는 수건을 얼굴 씻는 수건이랑 구분을 안 해서 사용을 하십니다. 이게 얼굴로 옮을 수도 있나요? 그럼요. 질문을 주시고. 맞습니다. 아니 무좀이 얼굴로 올 수도 있어요? 네. 네. 있는 분이 가끔 있습니다. 아니 아버지 이러시면 안 되죠.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니, 그러나 이제 다행히 살짝 그런 상태를 보이더라도 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 왜냐면 노출이 돼 있고 또 뭐 스킨을 바른다든지 바람을 쓴다 하는 것 때문에 쉽게 유지는 되지 않습니다만 그럼으로써 눈썹 같은데 그런 데 생기는 분들을 왕왕 보게 됩니다. 그럼 얼굴 쪽으로 무좀이 오면 어떤 증상을 느끼게 되는 가렵고 거예요? 이제 인설이 생기고 벗겨지죠. 막 괜히 가렵습니다. 그러면서 또 손톱으로 긁죠. 손톱에 또 세균이 많습니다. 아버지. 네, 따로따로 쓰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그 발을 씻은 수건은 다른 가족이 나중에 세탁기에 돌렸더라도 다시 사용하지 않게 지정을 해서 깨끗하게 락스나 이런 걸 사용해서 이제 세탁을 하시는 것을 권장하죠. 그렇죠. 아빠들이 잘 안 씻어요 원래. 술 드시고 그냥 막 주무시고 대부분 네. 아빠들이시죠. 2732님 녹음 파일을 저희가 보내드릴까요? 아버지께 좀 들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질문 주신 분이 있으신데요. 저는 진짜 잘 씻었거든요. 근데 무좀이 걸렸어요. 왜 그럴까요? 라는 말씀을 주셨네요. 잘 씻었더라도 잘 안 말렸을 때 그리고 또 발의 모양이 다릅니다. 이렇게 발이 이렇게 보시면은 발가락이 많이 벌어질 수 있는 볼이 넓은 신발을 신으셔야 되는데 특히 여성분 같은 경우에 이게 뾰족구들도 신잖아요. 앞창이 이렇게 좁은데 그러면은 밀착한 상태로 있게 되면 또 땀이 납니다. 잘 씻었더라도 그 땀에 의해서 피지에 의해서 이제 그런 단백질들의 부패가 일어나고 거기에 무좀균이 생기고 또 그 아마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신발 안에 무좀균이 아마 존재하고 있을 확률이 높겠죠. 그럴 수 그렇기 때문에 있겠네요. 발뿐만이 아니고 신발까지 다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겨드랑이 쪽에도 무좀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 앞서 해주셨잖아요. 겨드랑이에 땀이 많으신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이나 이렇게 땀이 좀 많이 날 때 네. 관리를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다니면서 겨드랑이 씻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저 유명한 연예인도 이렇게
못 고치고 그냥 하잖아요. 네, 교탐. 네, 뭐죠? 강남 스타일 부르신 분. 네, 그런 이제 사이시요. 네. 예, 그런 얘기해도 그래서 좋아. 결국은 무슨 흉부외과 같은 데서 수술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땀좀 먹는. 근데 거. 그거를 이제 자율신경을 절단해 가지고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대상성, 그러니까 보상성 다한증이라 그래서 다른 부위에 가서 또 땀이 많이 납니다. 더 불편하거든요. 실제로 그 땀이 나는 것은 그 분의 체열을 방출하기 위해서 생리적으로 일어날 반응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하기 때문에 이제 한방적으로 그런 땀을 일부러 확 뺀다든지 이런 방법의 약을 따로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가정에서 땀이 많은 부위를 어떻게 조절하거나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내가 땀이 나는 부위가 특별히 존재한다면 항상 수건을 상비하시고 자주 닦아주시고 그리고 말려주시고 특히 과거에는 못했지만 요새는 휴대용 선풍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얼굴에 이렇게 화장 지워지지 말라고 젊은 분들이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하고 다니는 휴대용 선풍기 그런 것을 이렇게 자주 쐬준다든지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렇다고 이렇게 겨드랑이에 사람 없는 데서. 그리고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이렇게 겨드랑이에다가 손선풍기를 하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커버 있으시다니까요. 273 하나님도 주셨는데 제가 겨드랑이에 땀이 많이 나는데 땀이 날 때마다 간질간질해요. 이게 무좀일 수도 있나요? 이런 질문 주셨어요. 무좀 이제 땀이 많을 때 생기는 게 무좀뿐만이 아니고 바이러스에 의한 여러 가지 질환들이라든지 또 습진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습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피부에 나는 모든 병은 다 피부염이고요. 그 중에서 상당수가 시간이 지나면서 한 자리에 계속 발생해가지고 피부가 두꺼워진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병변이 나타나면 습진이라고 하게 되는데 습진화될 수 있는 오히려 무좀보다도 더 땀이 나는 부위에 생기는 것은 습진 같은 거죠. 또 이제 곰팡이 같은 것들이 많이 이제 그 번식을 했을 때 또는 뭐 사마귀 같은 것도 잘 생기고요. 굉장히 많은 질환이 어떤 균이 내 몸에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발생하게 되는데 그 습도와 높은 온도를 좋아하는 균들은 대부분 땀을 좋아하게 되는 것이고 땀이 있는 부위에 모든 병이 다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자주 닦아주고 자주 말려주고 또는 이렇게 그 베이비 파우더라고 하죠. 그거를 이제 자주 뿌려주게 되면은 또 땀을 멈추게 줄일 수 있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마늘즙을 갈아서 바르는 민간요법이 무좀에 좋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자주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는 걸까요? 별로 없습니다. 마늘은 이제 약간의 그 매운맛이 휘발성 상태거든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지만 일종의 화상 같은 걸 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운 거 먹으면 입이 얼얼하죠. 네. 일종의 화상감이거든요. 휘발감. 그것으로 인해서 하게 되지만 사실은 그 무좀에 큰 효과가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티트리 오일이라든지 아까 같은 뭐 그런 걸 써서 하는 경우는 일시적으로 냄새를 줄인다든지 뭐 이런 용도로 쓰게 되는데 마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상처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는 이제 치료법이죠. 그러면 민간요법으로 무좀과 관련해서 민간요법이 상당히 많잖아요. 네. 효과가 진짜 있는 민간요법은 없습니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그래도 권해드릴 만한 게 식초 정도이고요. 식초도 이제 껍질이 벗겨지니까 피부 손상이 안 되게 시석돼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발도 깎았을 때 이렇게 냄새 안 나게 하는 정도의 용도이지 그것으로 무좀이 치료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민간요법에 의존하지 마시고 파는 그 무좀약을 사용하시고 꾸준히 하시고 본인의 철두철미한 위생관리가 이제 그 추가되어야 고칠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렇죠. 희석률은 어느 정도로 해야 돼요? 식초는 1:1 정도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먹는 집에서 먹는 식초를 대략 한 1:1 정도 하면은 그 정도면은 충분히 자극이 되죠. 뭐 사과 식초 이런 거 다 상관없습니까?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무좀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발을 잘 선택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요즘에 레인부츠 같은 것들 많이 신잖아요. 무슨 부츠요? 레인부츠. 네네. 비 올 때 신는 네네네. 딱 보기에는 굉장히 발이 답답해 보입니다.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무좀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무좀뿐만이 아니고 모든 피부 질환의 원인입니다. 그래요. 특히 종아리까지 올라오는 신발들. 그런 뭐 겨울에 있는 가죽 부츠도 있잖아요. 네. 털 부츠 이런 것들이 특히 그 안에 있는 털이 그 대부분 뭐 일반 동물 털도 마찬가지지만 화학섬유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 화학섬유에 의한 것들이 피부에 문제를 일으켜서 여러 가지 피부 질환을 굉장히 많이 일으키고요. 아토피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간질간질하는 것이 뭐 지금 말씀드린 무좀균도 쉽게 서식할 수 있고 레인 부츠는 당연히 이제 비 올 때만 신으니까 오히려 짧게 신잖아요. 근데 겨울에는 오히려 그런 털 부츠를 장시간 신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추우니까 또 신잖아요. 예. 네. 그래서 오히려 겨울 무좀의 원인이 주로
붙이는 경우들이 많아서 신발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샌들 같은 것을 사용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히려 오픈된 그런 거를 그렇습니다. 신어주는 게 더 좋다. 오늘은 무좀과 습진에 대한 이야기 하려고 했지만 습진은 다음번으로 미뤄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네, 오늘은 무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여러분의 궁금증까지 좀 해소를 해봤고요. 자, 오늘 여러분 궁금한 사항들 많이 해소하셨습니까? 또 무좀에 대한 이야기 말고 습진에 대한 이야기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 미리미리 여러분 궁금하신 것들 문자창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음번에 모아둬서 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